네, 조합포토 김철, 우리 시즌 전문반 작가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날 날씨가 고르지 못한 관계로 실내에서 쉬프트 촬영, 접사 사진 촬영하는 거 실습했었죠. 제가 준비해드린 다육식물 하나씩 다 가져가셨죠? 또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연습 다시 2차로 집에서 한번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접사 렌즈는 다른 일반 렌즈하고 다르게 피사체로부터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한계거리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조리개를 많이 조이신다고 하더라도 초점 심도가 상당히 극한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은 가깝게 다가가면서 꽃이 있으면 꽃만큼은 초점을 다 들어가게 하고 뒤에는 이렇게 흐리게 만들고 싶으신데 조리개를 다 조여도 꽃 하나가 다 안 들어갈 정도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쉬프트 촬영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이게 접사 렌즈가 아니라 한 방에 뒤를 좀 뭉개고 꽃 하나를 담으실 경우라면, 한 방에 한 장으로 끝내실 경우라면 70-200으로 해서 200mm 대역으로 조리개 2.8까지 다 개방하시고 나서 뒤로 좀 거리를 떨어뜨리시면 가능합니다. 한 방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낮게 깔려있는 야생초라든가 이렇게 지표면에서 얼마 안 올라와 있는 이런 식물들은요, 우리가 촬영 환경이 평탄하게 쫙 돼 있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비탈져 있는 곳이 좀 많고 산에서 촬영하시는 경우, 계곡에서 촬영하시는 경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형 자체가 일자로 똑같이 뻗어 있는 구조가 아니니까 멀리서 또 찍을 수 없는 경우도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접사 렌즈를 사용해서 근접하게 가깝게 가시게 되고, 또 접사 렌즈의 특성상 조리개를 많이 조이셔도 가깝게 다가가는 것 때문에 심도가 극한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그 초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점 쉬프트라는 것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일단 기능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실내에서 연습하실 때 조리개 값은 뭐 F8에서 11 정도 왔다 갔다 하시면 무난하실 겁니다. 노출 관계는 직접 이제 인디케이터를 보고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초점 쉬프트 만약에 105mm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사진 촬영 메뉴, 그 다음에 초점 쉬프트 촬영해서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컷수는 보통 작은 화분에 제가 준비해드린 그 작은 다육식물 정도의 크기라면 많이 하셔도 30장 정도까지면 무난하실 겁니다. 쭉 찍고 나서 뒤에 바깥으로 빠져나가 있는 것들은 어차피 버리셔야 되니까요. 초점 거리 단계는 105mm 기준으로 조리개 대략 F8에서 한 11 정도에서 근접한 상태로 꽃 작은 화분을 거의 꽉 차게 찍으신다라고 하면 요 초점 쉬프트 거리 단계는 대략 한 2 내지 3 정도면 적합하실 겁니다. 너무 작게 하시면 조금씩 움직이다가 꽃 뒤에까지 못 가고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번 촬영까지 인터벌은 그냥 기본 1초 두시면 되고, 실외부에서 태양광이 실제로 이게 시간에 따라서 구름 사이로 태양이 가려졌다가 나왔다가 막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길 때는 노출 스무싱은 켜놓으시면 되고요. 실내 내부에서 광량이 일정하게 또는 실외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늘이 풀숲이 나무가 이렇게 우거진 곳에서 촬영하실 때는 그늘이 져 있기 때문에 빛의 변화가 크지가 않겠죠. 그런 경우에는 노출 스무싱을 끄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다음에 촬영 시작 하시면 되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맡기실 때는 맨 앞에 있는 그 부분에다가 라이브 뷰로 바꾸신 상태에서 확대 화면과의 전환으로 바꾸시고, 맨 앞에 있는 거를 확대된 상태에서 바로 핀포인트로 바꾸셔가지고 고기를 삐릭 하신 다음에 다시
멀티 셀렉터 중앙 버튼을 누르셔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시고요. 그런 다음에 라이브 뷰를 끄신 다음에 바로 촬영 시작하시고 오케이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방법이 이제 하나가 있겠고요. 이런 방법으로 촬영 데이터를 얻어 주시는 거고, 만약에 초점 시프트로 자동에 맡기다 보니까 주어진 꽃만큼 도달을 못할 때도 있고, 또 도달한 다음에 뒤에 불필요한 사진이 많아진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초점 시프트 기능을 쓰지 않고 하는 방법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이거를 제가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인조로 되어 있는 조화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초점을 위치가 앞뒤로 간격이 조금씩 이제 달라지겠죠. 그래서 한번 구도를 맞추신 다음에 렌즈 M, 바디 M 다 수동 초점으로 해놓으신 상태로 노출 점고는 일단 조리개는 F8에서 11 사이에서 정하시고요. 그 노출 관계에 맞게끔 셔터 스피드는 작가님들이 인디케이터를 보시거나 또는 A 모드로 촬영해서 셔터 스피드를 카메라에다 맡기시거나 이렇게 조치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맨 앞쪽에 있는 이 부분에다가 하나를 초점을 맞추시는데 AF가 아니라 우리 수동으로 라이브 뷰에서 확대시켜 가지고 초점 링을 돌려가지고 촬영하는 방법 계속 안내 드렸고, 이 전에 성산대교였죠? 거기서 다리 촬영할 때 조치하는 방법 설명해 드렸죠. 확대시키고 수동으로 보고 모니터로 직접 이 상황이 초점에 맞는지 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다 해서 한 장 딱 찍으시고, 그 다음에 조금 그 다음 꽃 한 장 여기다 찍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꽃 한 장 찍으시고, 그 다음 꽃 한 장 찍으시고, 그 다음 꽃 저 뒤에 있는 거 하나씩.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꽃 위치를 조금씩 위치를 이동해 나가면서 임의로 그냥 초점 시프트에다 조금씩 움직이게끔 맡기지 마시고, 뭐 그런 방법도 좋습니다만, 조금 더 다른 방법,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거는 이제 작가님들이 활용하시는 방법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초점 시프트 기능이 없는 카메라라면 이 방법으로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초점을 여기다 한번 맞추시고, 그 다음 꽃 거리 차이가 있을 테니까요. 만약에 초점 시프트처럼 꽃을 첫 번째 걸 맞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초점 링을 무한대 방향 쪽으로 조금 착 이렇게 해서 수동으로 마치 자동 초점 시프트 촬영 방법을 수동으로 전환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얻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초점 시프트의 카메라의 자동화 기능을 쓰실 때는 반드시 AF가 켜져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렌즈에 초점 모터가 달려있는 렌즈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초점 모터가 없는 D 렌즈는 초점 시프트 자동화 기능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여기까지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토샵에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파일, 스크립트, 스택으로 파일 블로그에서 찾아보기 누르신 다음에 촬영하신, 아까 제가 하나씩 그 꽃 위치를 단계를 바꿔가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여기까지 선택해서 확인 갖고 오겠습니다. 자, 소스 이미지 자동 맞춤 시도는 고정한 상태라면 그냥 체크 없이 그대로 가셔도 좋습니다. 자, 확인 눌러서 이렇게 기다리겠습니다. 다 들어왔네요. 그러면 요 위에 선택이 되어 있고요. 맨 아래쪽에 있는 거를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로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바로 편집, 레이어 자동 혼합에서 이미지 스택, 연속 톤 및 색상, 요거는 혹시 색깔이 바뀌는 오토 화이트 밸런스일 경우에 색깔이 조금씩 바뀌었을 때 그거를 중화시켜서 일정하게 잡아주는 역할이고요. 내용 인식 채우기 투명 영역이라는 얘기는 이 이미지 스택을 하면서 위치들이 약간씩 자리를 맞추기 위해서 포토샵이 약간씩 위치를 이동시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옆에 빈 부분이 생긴다면 그 부분을 배경으로 채워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두 항목은 두 개는 체크를 해놓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 눌러서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 네, 합성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요. 앞쪽에 있는 꽃부터 뒤쪽에 있는 부분까지 초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다 끝나시고 나면 다시 이제 2차적으로 작가님께서 색감 보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합성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조금 강렬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뒤쪽 배경이 이렇게 약간 얼룩지거나 천 뒤에 가리고 하셨다면 주름진 부분들은 컨트롤 L 하시면 이쪽에 검정색 이미지 샘플링 스포이드가 있습니다. 콕 찍어서 여기를 콕 찍으시면 돼요. 조금 밝다 싶은 부분을 딱 찍으면 그 부분이 그거보다 어두운 영역은 다 그 검정색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인 거죠.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가님들께서 직접 촬영하신 사진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시면 돼요. 우리 다른 샘플 한번 초점 시프트 촬영했던 그 단계도 한 번만 잠깐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앞에 여기 꽃이 맞았죠. 이 자리 뒤로 가면서 제가 사진을 계속 뒤로 넘겨 볼게요. 조금씩 렌즈를 초점 링을 이거는 꽃 하나 삐릭 그 다음 삐릭 이게 아니라 그냥 수동으로 꽃 위치 무시하고 맨 앞에 거에 하나 딱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렌즈 초점 링을 조금 착 이렇게 해서 촬영한 사진이에요. 뒤로 갈수록 초점이 저쪽 뒤쪽으로 바뀌어서 맞춰진 사진들을 다시 이렇게 스택으로 불러오신 다음에 레이 혼합에서 스택 모드를 이렇게 하시면 앞에 있는 꽃에서부터 뒤쪽에 있는 꽃까지 이렇게 이제 전체가 다 맞아 들어가는 결과물을 만나시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강좌 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일단 작가님들 한번 촬영 시도해 보시고요. 포토샵으로 합성하는 거나 결과물이 생각보다 만족스럽게 잘 안 나온다 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또 시간 제가 할애해서 작가님들 컴퓨터 원격 접속해 가지고 촬영 방법의 문제라든가 만약에 또 합성의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지 만약에 결과물이 잘 안 나오신다면 원격으로 또 다시 제가 컴퓨터에 접속해서 상황을 좀 이렇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검해드리고 또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라가겠습니다.